네, 안녕하세요. 바람개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2일, 자,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코스피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 좀 시장이 공포 분위기가 좀 물씬 풍기게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개인 매수세가 4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매수한 개인들인데, 이번에는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3125.95 선에 종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탑 종목과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미국 증시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시 환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USD 달러가 어제보다 1전 오른 1099.00선에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런 환율이 점차적으로 오르면 아무래도 달러를 그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했을 텐데, 그렇게 환전하여 투자한 그 외국 증권이든 은행이든 개인 투자자 등 그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미국 달러가 오르게 된다면 음, 상대적으로 좀 탈출 기회를 약간 엿보고,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탈출 기회를 한번 엿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외국인들이 6189, 이거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적으로 약간 전반적으로 하락이 일어났는데,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이, 이런 코스피 200, 그 상위 200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코스피 200에서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하네요. 특히 이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은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약간 반대되는 성격이 있긴 하네요. IT 쪽이랑 기술, 전자, 뭐 산업 쪽 그쪽이랑 바이오 쪽이랑 셀트리온 바이오랑 조금 약간 대비되는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 상위. 역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인버스죠. 어제였죠? 어제 그때 인버스는 아직 좀 타기 타기 힘들고, 우선 좀 탈지 말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인버스를 매도했었고요. 근데 이 지금 제 생각과는 완전 반대로 인버스 이제 공포 시장이 조성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로 조성되면서 코덱스 인버스가, 그리고 곱버스가 상대적으로 상승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적인 거죠. 인버스라는 것 자체가. 어, 반, 어, 인버스는 벌었지만 반면에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주가 지수와 연계되는 펀드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좀 눈에 띈 것들이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어 이제 좀 큰 조그만 언덕을 한번 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산 정상을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그게 좀 어렵게 보이네요. 현재로서도 매도세가 더 강한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외국의 추정 합을 살펴봐도 예, 마이너스 65,166 아, 65만 1,666이네요. 마이너스.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오래 두고 봐야 할 주식인 건 모두 다 저 같은 주린이도 알듯이 모두 다 아는 거지만 이제 저가에서 같은 주식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1월 10 1월 2일 날 5만 6천 원에 삼성전자 한 주 산 사람이나 이때 1월 11일 날 96,800원에 한 주 산 사람이나 이때 어차피 삼성전자 주가 한 주는 하나는 똑같거든요. 주가가 다를 뿐이지 삼성전자 주식 하나는 똑같으니까요. 웬만하면 가장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당연한 베이스로 깔아두고 가는 거니까요. 배당금도 예, 그때 5만 원일 때 생각하면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 지금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예, 그런 가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덜 풀린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 물량이 이때 매도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매수를 좀 강하게 했고 네, 이때 공포 분위기였었죠. 그때 저번 연도 2월달, 3월달, 4월달 해가지고 그때 장치가 너무 증권 쪽 시장이 너무 좀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도 많고 그랬었죠.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컸던 해였죠. 이번에도 아마 같은 결과가 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봤던 그런 이러한 주가 모습들을 면밀히 살펴봐서 이번에 똑같은 어떤 주식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기관을 좀 많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약간 분위기가 단타 매매를 주로 할 때 보이는 매도 매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걸 살펴본다면 거두절미하고 최근 걸 살펴본다면 지금이 매도 시기라고 확인되고 기관은 뭐 공매도든 뭐든 끌어들여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주가 오늘 특히 많이 나왔죠. 21년 1월 12일 날짜. 거래 대금만 해도 장난이 아니네요. 억 단위. 탑 종목으로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삼성전자는 시간이 기다려 주겠지만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10만 원이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선을 한 번 더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드네요. 내일 또 하락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좋은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8만 원도 만약에 하락장 이게 상승곡선과 이제 상승곡선이 끝나면 하락곡선이 이제 쭉 이어질 텐데 상승과 하락을 예, 교차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로 가는 게 원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언젠가 또 하락 국면이 오겠죠. 그게 뭐 짧으면 2, 3개월 내에 올 수 있고 길면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과거 5만 원대였던 삼성전자라면 저 같으면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은 그 개미들이 아니니까 적어도 만약 떨어진다고 해도 6만 원 선까지는 6만 원
후반선까지는 아마 중후반까지는 고정을 해주 그 저지선으로 고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격은 우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이 가격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가격도 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봤을 때 96,000원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보다 뭐 주식이란 게 뭐 실제 주식 가치 뭐 이외에도 기타 요소들이 더 있으니까요. 공포 분위기라든가 어떤 외부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떤 리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증권 금융에서 리스크가 외환 리스크가 넘어와서 뭐 다른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딱히 삼성전자 들어갈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이 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그렇게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상승과 하락이 높고 약간 보합권이고 그다음 박스권 장세에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 양상을 보일 땐 코스닥 레버리지든 인버스 굿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죠. 이런 레버리지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150 그냥 일반 코스닥 150이라든가 코덱스 200 이런 데 추천하는 그런 만약 상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편이 좀 더 안정성이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KTCT가 어제는 좀 하락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네요.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지켜봐야 할 종목 중 하나죠. 떨어져서 12만 9천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한전 좀 지켜봐야죠. 한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배당 성격이 좀 강한 주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 우 역시 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보통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항공 쪽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게 증권 쪽이 어제는 강세였는데 오늘은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메리츠도 역시 떨어졌고요. 반면 은행주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오늘은 상승세였나 봅니다. 은행도 올랐고요. 10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증권 쪽이 오늘 좀 안 좋았네요. 전체적으로 은행은 괜찮았죠. 신한지주 지금도 괜찮긴 한데 더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만 1,000원 선부터 노려봄직함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4만 3천원, 4만 4천원 선부터 서서히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담아가면서 들어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는데 이 상승폭이 생각보다 좀 많이 커서 이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 한 번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이렇게 확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바탕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실적은 좋은데 괜찮은데 그렇죠. 네. 실적 좋죠. 좋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회복이 빠를 수 있는가? 다른 은행 주식에 비해서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여기 시티그룹이 들어왔네요. KB는. 신한을 한번 볼게요. 목원 팔았네요. 이쪽에선. 이쪽에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나 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가격이면은 거의 KB랑 비슷한 오름세로 등락폭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를 잘 했네요. 네. 신한지주 쪽에서.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전일 대비 하락한 주식들이 많이 보이죠.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를 따라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상승폭이 좀 무서웠죠. 예. 상승폭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가지고 한번 단기 조정 받은 것 같고요. 셀트리온 이건 건 넘어갑시다. 바이오 셀트리온 그다음 제약 쪽 이런 데는 넘어가고요. 네이버는 떨어졌네요. 네이버가 음, 전반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좀 노린 것 같은데 단기 순이익 언택트 관련이어서 그런지 단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훨씬 좋았고요. 2019년 대비 2020년이 훨씬 좋고요. 퍼나 이런 건 따지기보다는 약간 IT 쪽이니까 미래를 봤을 때 AI 쪽으로 봐도 상당히 나쁘지 않죠. 예, 네이버. 다만 이 상승폭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와가지고 예, 5년, 10년 봤을 때도 이 상승 이 10만 4천 원이 상승 10만 4천 원, 18만 원 정도. 예, 18만 원 이 상승 1년 상승폭보다 이 2020년 그 상승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음, 시간이 답인 것 같네요. 예, 내려올 때까지. 카카오도 좋은 주식이긴 하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약간 고평가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쪽에서 한번 더 오르는 게 아니라 한번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외국계 추정하고는 상당히 많이 샀네요. 생각보다. 기관만 팔죠. 카카오는 진짜 미래까지도 좀 기대되는 기업이어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또 떨어졌네요. 포스코 한번 볼까요? 최고점 29만 5,500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 중이네요. 시티그룹에서 시세 차익 한번 노렸고요. 음, 미국 쪽 보니까 철강 쪽이 꽤나 상승하는 폭이 좀 무섭게 오르던데, 이게 포스코는 한국 증, 한국 증시에서는 조금 그게
빨리 왔나 봅니다. 아니면 조금 늦게 웨이브가 오거나 그런 느낌이 오네요. 시티에서 팔았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래도 혼조세이긴 하네요. 혼조세이고 기관은 3개월 내로 봤을 때 아직 매수하고 홀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고점을 찍지 못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SK텔레콤 역시 조정받았고요.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때 그 저전이었던가요? 저저번에 그때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카우 유명하니까요.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도 넉넉하게 주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5G에서 이제 5G로 4G에서 5G로 바뀌고 있는 추세 미래에 선도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걸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나쁘지 않 미래 지향적으로 봐도 나쁘진 않지만 가격이 용납이 안 되네요. 이건 더 기다렸다가 가지고 있는 예, 조정 받을 때 사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LG는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저 좀 기다려 보는 편이 좋은 주식임에는 좋은 주식임에는 분명 하나 좀 더 기다려 보는 편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생명 올랐네요. 삼성전기 넘어가고요. 아모레 포시픽이 다시 2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아모레는 뭐 G라든지 퍼시픽 이런 화장품 아모레 쪽은 좀 어차피 뭐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번 뭐 K 컬처 관련해서 K 코스메틱 같은 약간 화장품 같은 것도 K 뷰티라고 하죠. 이런 것도 충분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코로나19만 좀 없어진다면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 주식이죠. KTNG는 제가 기억하기로 막 상승과 하락을 막 번갈아 가면서 박스권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8만 원대 근접하고 그 이하로 좀 떨어질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더 구매하고 싶어지는 네, 주식이네요. 배당 관련된 주식으로도 유명하고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과거 옛날부터 인삼이랑 담배는 뭐 대부분 예, 오랫동안 있었죠. 그 이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퍼도 좋고요. 주당 순이익도 괜찮고요. 배당 수익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대략 4,000원대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당기 순이익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니까 대략적으로 4,400원대 4,300원, 4,500원 이렇게 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KTNG 나쁘지 않네요. 삼성화재는 418만 4,500원. SO일은 그때 한번 단기적인 하락 조정 됐었는데 오늘 2,100원 올랐네요. LG 디스플레이 2만선 회복했고요. KT도 150원 올랐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뭐 5G 등등으로 해서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22,000원 그 내외, 그 안쪽 선으로 구매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좋죠. 강원랜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면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맥쿼리에서 딱 알아보고 들어왔네요. 예. 이제 올라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느낌이죠. 무조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 순이익이 없어가지고 N/A로 나오긴 했는데 뭐 카지노 관련 주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는 의외로 올랐네요. 요즘에 이미지 마케팅을 좀 잘 하던데 이마트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외국계도 구매를 했고요. 기관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네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외국인이 많이 담아갔고요. 기관도 담고 있고요. 언젠가 이걸 이제 뿌려 대겠죠. 개미들에게 설거지 시키려고 뿌려 대겠죠. 이 지금 17만 3천원 선 정도 되죠. 2,500원. 17만 2,500원, 3천원. 이 선에서 맥쿼리가 아니라 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기관들도 구매를 했으니까 17만원 선대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 밑으로 빠지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아모레지 올랐고요. 그때 아모레 퍼시픽과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 생각했던 거 외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2,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저도 그때 12만 원, 12만 2천 원에 한번 담아놓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계속 받을 걸로 보이네요. 담긴 했는데 이 60일 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어서 이거에 대한 조정을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피하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오리온 역시 하락 위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전 근데 이게 단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오래 같이 두고 오랫동안 같이 가려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지금도 메리트 있는 주식 가격 주가라고 볼 수 있죠. 퍼도 괜찮고요. 약품 넘어가고 케미칼, 화학 넘어가고요. 화학 쪽 넘어가고 롯데지주가 상승폭이 꽤나 강해 보이네요. 그때 롯데를 한번 눈여겨 볼만 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역시나 좀 상승세를 보이는 쪽이 많아 보입니다. 롯데푸드도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고 다른 주가가 빠질 때 이쪽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베이시스 맞추게 밸류에이션 어차피 그쪽을 상승과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래 계산된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가격을 주식 가격은 원래 가격대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주가 생각보다 상승폭이 커가지고 롯데푸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칠성도 당연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케미컬은 그때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롯데쇼핑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이마트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거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 롯데 리츠는 롯데리아니까 제 이 가격에도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좀 예를 들어 뭐 버거킹이라던가 맥도날드 이러한 것과 비교해서 생각보다 이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미래 장기적으로 미래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는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우선 보류죠. 이거는 보류고 전체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롯데 지주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요. 네. 지금 만약에 롯데 쪽으로 들어간다 해도 괜찮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또 상승장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증시에서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조금 이걸 좀 들어가야나 말아야나 좀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저 같아도. 코스피가 지금 하락인데 만약에 내일도 하락을 찍는다면 단기적인 조정에 한번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만약에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타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판매하지 않고 조금 더 오르고 좀 뭐랄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배당금은 최소 한 번 이상은 받아야죠. 구매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J 쪽도 오름세가 좀 좋아 보이네요. GS도 그렇고요. 화학 넘어가고요. 건설은 떨어졌네요. GS건설.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가스공사가 생각보다 오름세가 좀 커 보이네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외국계에서 좀 많이 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은 별로 좋지 않아서 N/A 나왔고요. 이전 걸 봤을 때도 단기 순이익이 2017년에 완전 적자였고 이걸 좀 당좌 비율로 그때 빚 없애고 당좌 비율이 엄청 줄어들었죠. 야, 이게 점차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 드는데 주식은 이와 반대로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네요.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고 이걸 만회할 수 있을지 천연가스, LNG, 수소공사 이래서 그런 거구나. 수소공사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약간 도박적인 느낌이 많이 드네요. 만약에 한국 가스 공사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겠는데 이거 진짜 한 기본 8만 이전에 찍었던 84,486원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겠는데 수소차 지금 많이 세우고 수소 충전소도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약간 킵해놓고 하락했을 때 구매해도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라고 보이네요.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3만 원대 다시 3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마이너스 돼가지고 단기적인 하락이든 뭐 하든 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보면 괜찮겠네요. CJ는 그때 10만원 넘었었는데 10만원 깨지고 98,000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맞았네요. CJ도 좋은 주식인데 아무래도 좀 싸게 사는 편이 좋겠죠. 기다렸다가 OCI가 상승세가 이제 마감하고 단기적인 조정으로 들어갔고요. BGF 이 리테일 쪽이 진짜 1인 가구가 늘어서 그에 대한
그에 따른 매출이 증가해서 그런지 뭐 언택트 해가지고 그 마트나 이런 데에서 9시 이후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못하게 해서 그 편의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 상승세를 보여주네요. 메르스는 이제 조정 받을 때 됐죠. 오뚜기는 그대로 마감했고요. 종가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레버리지, 코덱스 삼성 이런 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코덱스가 지금 엄청나게 자산 운영을 하고 있죠. 삼성 자산 운용에서 자산을 하고 있는데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쏠쏠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쏠쏠할 것 같고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이게 만약에 경제 위기나 이런 게 만약에 그 다음 웨이브가 온다고 한다면 저점에서 한번 더 노려보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코덱스 삼성그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들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증권 쪽도 좀 담아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예. 근데 증권을 장기로 담기보다는 한 중기, 단기 정도로 담는 편이 좋아 보여요. 여기서 단기란 건 뭐 1년 이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를 10년 이렇게 봤을 때 단기를 한 대략 3년 이내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JB금융도 생각보다 선방을 했고요. 금융이긴 한데 정확히 그쪽이죠. 은행권이죠. 은행 쪽이죠. 방카슈랑스다 하고 있는. CJ CGV가 2,000원이 올랐네요. 아, 저는 이거 안 삽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인버스에 올랐고요. 그때 말씀드렸죠. 인버스 관련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하나투어가 2,200원이 올랐네요. 그때 그 저번에 봤던 하나투어 봤던 기억으로는 완전 적자가 심해가지고 이거 좀 조심해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와는 별개로 하나투어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지금 이런 분위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진짜 한 8만 선까지 갈 수 있겠어요. 7만 8천 원, 7만 5천 원 선까지 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재무 상태표, 상태표로 봤을 땐 지금 일순간에 적자가 나긴 했는데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이제 사람들 간의 왕래가 어떻게 좀 완화돼서 사람 간의 이동, 항공편이 좀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좀 여행을 많이 가야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충분히 이전과 비슷한 주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런 수치로는 종목 분석을 봤을 때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걸로 봤을 때 재무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적자 관련된 이러한 부채를 좀 갚아나가기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2021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갈 텐데 백신 보급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하고 이런데 세금을 또 쓰고 할 텐데 이런 거 여행이 관련된 건 2021년 한 중후반기 하반기에나 투자를 해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직 좀 이르다. 근데
또 보면은 모르죠. 예, 주식은 또 발빠르게 먼저 약간 6개월 먼저 약간 그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2021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이제 완벽하게 보급이 끝나고 항공편 완벽하게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6개월을 뺀다면 대략 4, 5월 정도 그때 정도나 들어가는 편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에는 3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조정이 올지 안 올지 지금 몰라가지고 조정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이 올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양홀딩스 100원 올랐고요. 삼양사가 좀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네요. 이쪽에도 좀 담궈두긴 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PC 3립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충분히 살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82% 올랐네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 개인적으로 SPC 3립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좀 낮아지면 그때 들어가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 쪽이 또 더 강세네요. 예, 가스 쪽이 강세네요. 빙그레는 100원 떨어져서 57,100원에 예, 종가 마무리됐는데 빙그레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좀 담아두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쭉 살펴볼게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많이 올랐네요. 교촌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저번 연도였죠. 저번 연도 11월 2020 11월 12일 날 상장했는데 지금 오늘 최저가를 찍었네요. 예, 오늘 최저가를 찍었고 그 금액이 예, 13,800원, 18,300원, 예, 18,300원에 최저가까지 찍었지만 종가는 18,45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외국계 추정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뒀고요. 예, 외국으로 교촌 쪽이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예. 지금 들어가도 좋아 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호 예수 같은 것들이 물량이 있을 테니까 1년 정도는 우선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리스크를 계속 구매를 하고 홀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락 조정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니까 이런 신규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런 거는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BGF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메릴 린치 들어왔네요. 물을 흐리는 데인데 UBS에서 매도를 했고 메릴 린치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단타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겠네요. 예, 단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 외국인 동향을 봤을 때 아직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기관은 크게 예, 상관은 안 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BGF였죠. 다음으로 넘어갔어. 스카이라이프 요즘에 광고 많이 하던데 골드만에서 들어왔네요. 점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까지 온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죠. 퍼로 봤을 때 BPR 봤을 때 괜찮죠. 빅히트가 여기 관련 종목으로 나오네요. CT 들어왔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빅히트도 신규 상장 주식이어서 2020년 10월 15일 날 그때 상장을 했었죠. 이것도 보호예수 물량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단타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시가총액이 진짜 5조 4,682억 원이란 게 좀 믿기질 않네요. 이만큼 벌 수 있을지 조금 단타를 하든 뭘 하든 이 주식을 계속해서 뭐랄까 이 팬분들이 아닌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크게 살펴볼 만한 것들은 없네요. 항공 주식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랄까 조정 끝나고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보이는 추세고요. 아시아나도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네요. 항공은요. 항공은 상승을 많이 하고 IT 쪽에 조금 하락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제조, 과자 쪽 제조도 조금 안 좋았고요. 쭉 보니까 아직 뭐 딱히 눈에 들어오는 주식은 보이지 않네요.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 국내 증시 마지막으로 하락 관련해서 급감 킨덱스 AR 이런 거 빼고 하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물 제외하고요. 선물 옵션 제외하고 볼만한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현대차증권이란 게 있네요. 이런 것도 있었군요. 증권이 그때 하락 별로 안 좋았었고 은행은 좀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외국계 추정으로도 마이너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느낌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고평가는 아닌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처럼 느껴지는데 이번에 한번 조정을 받았네요. 음봉이 내일도 한번 오지 않을까. 만약에 상승장이 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OCI도 또 떨어졌네요. 종근당도 지금 하락 한번 했고요. SK도 8,500원이나 떨어졌네요. 그때 3만 찍었었는데 한 번 조정 받고 또 한 번 조정을 오늘 또 받았습니다. 모나미 역시 조정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살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 상승하려고 하는 압박이 좀 강해 보이고요. 일본 엔화는 떨어졌고 니케이 지수 상승했고요. 홍콩 항생 지수 올랐고 상하이 종합 지수 올랐고 지금 한국만 한번 증시 과잉이라고 생각했는지 떨어졌네요. 한국만.
아시아 측에서. 자, 이제 대략 한 간단하게 보이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후 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칠 캐피탈 컵 빼고 좀 아는 것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제가 뭐 제가 아직 뭐 주식 초보 즉 주린이이기 때문에 크게 뭐 보이거나 그런 게 없네요. 예, 주식이 크게 보이거나 그런 게 없어서 우선 쭉 살펴보겠습니다. 줌 비디오가 요즘 많이 쓰긴 했죠. 언택트로. 언택트, 뭐 온택트 이런 걸로 많이 썼죠. 오버밸류드 쓸 만큼 쓰고 이제 하락 조정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 수혜를 많이 노렸죠. 이때 수혜를 많이 누리긴 했는데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과 비교해서 이슈도 좀 있고 이 줌을 대체할 어떤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좀 들어가기 좀 무섭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드모터 컴퍼니 그때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현대차 오를 때 그때 포드도 그때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오르네요. 상승폭이 무서울 정도로 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13달러까지 오르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전에는 31달러 정도 됐었네요. 와. 다음으로 구글 한번 볼만하지 않나요? 알파벳 A. 오, 많이 떨어졌네. 언더밸류드라고 써있네요. 하긴 진짜 구글이 하는 뭐 클라우드든 뭐 화상 영상 통화든 지금 그것도 그때 지메일 통해 가지고 하니까요. 그룹페이. 뭐 유튜브든 진짜 엄청나죠. 하는 것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구글이어서 지금 이 가격에도 1745.76달러에도 살만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한번 떨어졌을 때 구매하는 편이 좋죠. 예, 워낙 비싼 주식이어가지고. 퀄컴도 한번 볼까요? 퀄컴 올랐네요. 뭐 재무제표 이런 거는 굳이 이런 유명한 데는 분식 회계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다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걸 뭐 딱히 볼 이유는 없죠. 역시 수혜주로도 5G 수혜주로도 예, 이익을 볼 것 같고요. 미래적으로도 괜찮고요. 뭐 엔비디아, AMD, 뭐 오라클 등등. 음, 코카콜라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락을 면칠 못하네요.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버밸류도여서 그런가?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테슬라. 와, 진짜 하루가 무섭게 계속해서 맨날 볼 때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무서울 정도로.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 역시 오르네요.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장이다 보니까, 예, 상승장이다 보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승장이 되겠죠? 켈로그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담았는데, 그거보다 더 밑이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완만하게 그리다가 오를 걸로 보이는데, 켈로그는 뭐, 소비자들에게도 유명하고, 전체적으로 유명하니까요.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게임스톱. 또 약간 이슈로 저도 이쪽 담아두고 있긴 하는데, 13달러대까지 한번 떨어졌었는데, 이때, 이때 또 모르고, 못 모르고 훅 오르네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회복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무서울 정도여서 좀, 좀 그렇습니다. AT&T는 지금 들어가도 좋아 보이네요. 거의 보면 27달러, 28달러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기다려도 그 정도까지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 그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괜찮네요. 지금 담아도 괜찮아 보이고요. 엑슨모빌 봐야죠. 배당주, 유명한 배당주. 석유 정유회사. 페어밸류라고 써 있는데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지금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는 한국만 하락장을 보였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상승장을 보여줬는데 오늘 미국 증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네요. 예. 다우지수는 생각보다 썩 좋지 못한가 봅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1월 12일 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